붙였거든요. 개인계정 자, 여기 봅시다. 1번부터 가보죠.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유교, 그, 지조 정조, 지조 절개 지키는 것 관련된 불교 사상, 바탕에 깔고 있다. 환생하는 것들은 불교 사상일 수도 있겠죠. 사랑의 성취와 사절의 기본 구조, 우리나라 최초 설진 금오시나 실려 있어요. 내신이니까 내용 알아둡시다. 중국에서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이다. 여기에 배경은 중국이 아닙니다. 조선이에요. 귀신과의 사랑 잠자에서 명언 소설 오케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거 역사의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설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홍건적이 있어서 중국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의 고려 말에 두 차례 걸쳐 우리는 침범했긴 했는데 이건 역사 소설은 아니에요. 자, 중국에서의 역사 사건이 역사 소설 아닙니다. 중국에 벌어진 역사 사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해요. 철학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 적절하지 않은 것. 아녀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업이 당당한 태도를 보인 점에 부쩍 감동해서 정대를 지키기 중 택한 유교적 여인상. 오케이. 그녀가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장식을 한 것은 이생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고. 그래. 원한을 토로한 부분을 보니까 죽음을 택한 것에 대해 자, 너무 쉬운 문제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체량을 통해서 사랑이 위대한 건 알았어. 잠시 동안 죽음을 뛰어넘어 환생한 이생과 살아나게 되잖아. 오케이. 자,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입니다. 세계 대신에 현실이라고 해도 되고요. 4번 이 글을 전기 소설로 분류하는 이유를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가리켜. 자, 텍스트. 전기는 기이한 것. 죽은 쇠랑이 환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신으로 나타나 살아있는 이생과 사랑을 나눴다는 점에서 당연히 비현실적이죠. 됐어, 별로 없어. 아, 이거 한자성어 안 나올 텐데. 학교에서 한자성어 했니, 안 했니? 요즘은 한자성어 안 나오는 추세여서 수능에서도. 했나? 자, 그냥 있으니까 합시다. 혼비백산 일정춘몽 기억 미음 확인해보죠. 뜻만 가르쳐도 되겠다. 혼비백산은 뭐 놀라는 거죠. 엄청 놀라는 거. 일장춘몽은 한바탕 봄꿈, 허망함, 인생 무상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고 청천면력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갑작스러운 사건. 각골난방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걸. 각골난방. 운우지정은 남녀 간의 사랑. 근데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 사랑을 우리가 운우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을을 보시면 원한이 맺혔다 애절하게 섞는 애간장에 한이 너무나 기억은 서로를 돌보지 못한 채 동서로 달아나게 돼서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 완전한 한바탕 꿈 이걸 우리가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옛일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지. 본문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횡액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을 횡액 청천벽력 이렇게 그렇게 했었고
이거는 각골통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원통함과 한이 뼈에 새겨서 사라지지 않는 거지. 예전처럼 즐거움을 극진하게 나누었다. 잠자리에 들어서 육체적 관계 받는 거 얘기해요. 그거 같고. 6. 이 글의 서사 구조로 적절한 거. 만난 거 이글이죠, 뭐. 있겠습니까? 자, 7번. 이 글을 읽고 난 후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귀신과의 사랑 불가능. 아, 이러지 말라고. 이게 귀신과의 사랑을 설정한 건 그만큼 둘의 사랑에 애절하고 지극했다라는 거야. 7번의 답은 2번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뒷부분 내용 틀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뒤에 말도 잘 안 돼. 아, 효를 무엇보다 우선시했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랑이 더 우선시 되고 있어요. 윤리적, 공건적 윤리의식 고치도 아니고요. 행복한 결과는 아닙니다. 자, 최랑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거. 나. 얘는 무지한 애죠. 점순의 사랑을 모르는 눈치 없는 최랑의 삶의 태도. 그냥 이거 보세요. 죽었어도 이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환신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저승으로 가야 하는 죽은 자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역마라는 작품. 역마살을 타고난 성기라는 등장인물이 그거 역마살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음, 떠돌이의 운명을 역마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랑하던 개연 여자와 이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자와 이별할 수 없음? 이별할 수가 아닌데 말이 이상한데 뭔가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여자는 박나의 길을 답은 5번 그래서 역마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 이생의 기억을 인용한 의도 기억이 뭐니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예를 갖춰 돌아가실 때는 예절을 갖춰 장사를 치른다고 했죠. 자, 얘 성원이 말했어. 봐봐. 자, 여기 있는데 부모님의 유골을 덮을 놔두고 그러는데 어찌 제사를 지내 매장할 수 있었겠소. 모두가 낭자의 천성에서 우러나온 지극한 효성과 인정 덕분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는데 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냐. 떠나지 말아라. 응? 이거 뭐예요? 응. 자식이 해야 될 도리를 최랑 아내가 해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그 감사함으로 당신과 끝까지 같이 가고 싶다.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뒤에 해설 답을 보시면 되겠고 10번 갑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전란 후 피폐한 나라의 상황. 이생은 몫을 무지했으나 그냥 아내와 부모의 생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아닙니다. 10번에 2번 죽었어요. 신축년은 표지, 시간 표지, 다른 거 없고 목숨보다 정절을 중시하는 작가의 관측은 자 조선이 배경입니다. 중국 배경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해 이끌어낼 수 일반적인 사실로 가장 알맞은 거 어, 굳이 따지자면 뭐 이런 거 시험도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 실무 문제는 수능 3번 정도 보기의 시대 상황과 이걸 연결되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인데 봅시다. 이 작품에 쓰인 당시에 수양대군은 삼정승 가운데 가장 지혜와 용맹에 뛰어난 김종서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죽이고 반대 세력에 속하는 중신들을 대궐문에서 죽였다. 또한 안평대군은 강화에 귀양 보낸 뒤 왕명으로 스스로 목 죽도록 하고 자기 세력에 될 만한 주요 관료 등 43명을 정난공신으로 책봉하고 이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권력기운을 다져왔으며 후에는 단종을 폐위시키기까지 했다. 누가 수양대군이. 개우정난에 이어 취해진 여러 조치를 바탕으로 마침내 수양대 왕이 올랐던 혼란한 시대에 김세는 살았고 금호신화를 집필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건데 정난공신은 수양대군을 따라서 함께 행동했던 부정적인 인물들이네. 이 내용을 보자면. 그래서 12번의 답은 이세훈에 의해서 긍정적인 주인공이니까 1번. 홍건적이 수양대군으로 개유정난, 최여인은 김종서 및 반대 세력에 속하는 중심들, 김종서 반대 세력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수양대군에 의해서. 수양대군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것들. 오케이. 단서를 2에서 찾아 이해를 찾으래. 143번. 14, 14, 15 정도까지 한번 해볼까요? 금오신화의 특징이네. 이거는 안 풀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작품에 실려 있는 금오신화의 특징이니까, 오케이. 이 작품의 특징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한 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한문으로 쓴 시가 실제로 있어야만 하는데, 일단은 없어도 있다 칩시다. 인물 및 지명, 시대적 배경을 우리나라로 하고 있다. 오케이. 세상에 대한 주인공이 근데 영웅은 아니야. 영웅은 나라를 최초에 세우는 혹은 신적인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서 결국엔 적을 물리치고 성공하는 내용들이 보통 들어있는 게 영웅이거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적절하죠. 또 16까지 해봅시다. 대한 이해로 적절 옳지 않은 것. 작품이 작품의 끝맺은 부분이다. 두 사람 사이 대화에서 애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작품 전체를 볼땐 처음. 자, 두 사람이 헤어지면 처음 있는 게 아니라 담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연을 맺었었다가 한번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16번 사랑 느낄 수 있는 작가의 애정관. 이건 좀 유치한데 좀. 16번 좀 보면 규범적이지 않죠. 이 작품은 그 당시 규범에서 어긋나는 자유연을 했습니다. 소극적이지도 않아요. 나름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일방적이지도 않죠. 3번 정도. 이때 진보적이라는 건 남녀 간의 애정에서 가족의 당시 가족의 허락이라는 당대 규범에서 한 발 앞서 나간 두 사람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사랑, 그것 때문에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인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았으려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이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안목사 접속이 양생 필요 없어요. 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 17번부터는 한번, 아니 19번이구나. 19번부터는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 갑자기 조리 확 오네. 자, 두 번째, 쉽게 쓰여진 실 한번 가볼까요? 나머지는 문제 풀고 개인적으로 따로 톡으로 사진 찍어서 질문해도 되고, 학원 갔을 때 그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쉽게 쓰여진 시는 여기에서 정리된 거죠. 이거 26문제짜리 한번 가볼까요? 이삿짐 나르느라고 너무 일찍 일어났어야 돼서 너무 졸립네. 잠깐만. 제19. 음, 자, 후딱후딱 한번 가봅시다. 그때 쉬는 수업을 설명을 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뉩니다. 전반부는 무기력한 자신의 현재 생활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후반부에서는 아침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본질적인 나와 슬퍼하는 나 사이에 갈등의 해소, 내면적 갈등의 해소, 분열의 해소가 화해로서 나타나죠.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부터 미음을 완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위 시는 1942년 윤동주가 일본 도쿄에서 유학하던 중에 창작된 것으로 그의 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인 작품으로 추정된다. 식민지 현실화는 부정적 상황에 안주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작품을 창작했는 이듬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짧은 생각을 나왔다. 자, 기억. 조국 일은 아무나 시대 현실과 일본 유학적인 화제의 처지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적절한 문제야,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적절하지 않은 문제. 조국 일은 아무나 시대를 나타내는 게 밤비. 밤이라는 시간대. 일본 유학 중인지는 이것만 보고서는 알 수 없지만, 우체방이라고 하니까 일본식 다다미를 깔아놓은 방, 일본식 방. 일본 도쿄에 유학하던 중에 창작됐다고 했으니까, 일본, 남의 나라에 있다는 게 바로 적절하겠고요. 리엔. 아, 암담한 현실에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시인으로서의 괴로운 심정, 그래서 슬픈 천명. 이놈의 현실 바꿀 수 없다. 시를 쓴다고 해서. 그럼에도 시를 쓸 수밖에 없다. 자, 디귿. 자, 화자가 생각하는 현실에 안주하여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무기력하게 그냥 수업만 들으러 갑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요선 지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리얼. 타지에 살아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이랑 그리움이 깊어진다. 아닙니다. 홀로 가라는 거. 무기력하게 점점 가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두면 자살할 것 같습니다. 살려줘야 돼요. 미음은, 미음은, 요거, 최후의 나, 본질적인 나, 내면적인 자.
진정한 자.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어둠과 상징적인 것. 자, 어둠, 시대적 현실, 일제강점의 부정적 현실. 북쪽 툰드라 눈 두 개겠네요. B, C. 답은 2번. 왜 그러냐? 자, 꽃, 이육사의 꽃입니다. 하늘이 다 끝났고 동방.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이거 아주 혹독할 때 일제강점의 현실. 그런데도 오히려 꽃은 붉게 피고. 그래서 그 기운을 보고 쉬지 않고 노력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다짐.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근데 비 자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가 삭막한 거고, 그다음 그 비는 좋은 거지. 땅을 적셔주니까. 비 자체는 그래서 긍정. 자, 북쪽 추운 지역, 차가운 새벽, 눈. 자, 그런 상황에서도 꽃맹아리는 움찔거린다. 움지작, 움지락거린다. 그 얘기. 다른 거 됐고요. 여기 꽃상은, 자, 이렇게 해서 아직은 겨울입니다.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런 겨울의 그런 속에서 꽃들은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기다립니다. 저버리지 않아요. 꼭 지키려고 해요. 그 약속을. 그러다가 미래 상황인 겁니다. 그 겨울이 지나 봄이 왔을 때 꽃이 무더기로 피어 있는 모습, 꽃성. 거기에서 그 꽃에 취해서 즐기는 무리들. 그리고 나의 우리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3번 위시에 대해서 단어가 없어요. 의문문을 사용하여. 자,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까지 맞죠? 충전하는 것일까? 하지만 소망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요. 뭐래요? 자기의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설명을 합니다. 3번은, 한번 이번 선지는 요게 틀렸어. 다양한 색채, 색채 없습니다. 근경에서 원경 이런 거 없어요. 다 5번이네. 시행을 변형하여 제시해 시적상에 대한 화제. 자, 아까 몇 연? 19, 8, 8연. 여기 1연과 8연의 차이. 야, 자, 좋아. 많이 졸려. 하지만 괜찮아. 독일의 선거가 가와 나의 상징적 의미. 요것만 알죠. 가는 뭐예요? 가는 나는 달을 가와 나를 학교에서 어떻게 해줬는지 봐. 나는 나가 앞에 나가 본질적 본질적 자아라 생각하고 뒤가 현실적 자아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악수한다는 건 화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의 해소. 별거 없어. 자, 또 나왔어. 5번부터. 기억 또 나왔네. 자, 니은. 오케이. 디귿. 대항노트 끼고. 그래. 무기력한 건 여기에 있는 것도 무기력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별로 활기차 보이지 않아요. 자, 리을. 비교적 편안 안되는 화자가 자신과 대응 삶을 사는 동무들을 아니야. 나는 그런 동무들을 잃어버린 채 상실감에 빠져 있는 거지. 무기력해 가는 답은 4번. 어, 이거는 뭐야? 미음. 나머지 현지도 봐. 동토를 밖에 어두운 조명이다. 화재 현실 속에 들어온 눈으로 앞으로 하자 그저 동물 수도 보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아,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대조적인 설명서는 이것도 아닌데. 이게 5번 문제는 좀 이상하다. 5번에 극복 의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긴 했는데, 밤을 버틸 때 거라고, 등불을 통해서. 이건데, 이 기다림이, 어둠을 조금 내밀고 기다린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합시다. 답. 4번, 5번 다 이상이요. 6번. 윗글에 밑줄 친 A. 부끄러운 일이다. 화자가 느낀 부끄러움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소시시켜서 하는 거. 이 작품은 이번에 바로 나오죠. 친구들에 대한 어릴 적 친구들에 대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시가 아니에요. 이 작품은 그들을 잃고 나 혼자 외롭게 지낸다 이 뜻이죠. 예, 어떤 무기력, 적극적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A. A에서 어두운 시대 현실에 대해 재인식하는 건 8. B에서 재인식하죠. 적절한 거네. 자신에 대한 좋게 답은 1번. 무기력한 상태 이것도 여기. 자, 그 정도. 8번. 자, 첫 번째 나는 시련에서 희망의 시대를 위해 작은 것이 나고 실천하는 내면적 자, 본질적 자. 두 번째 나는 암담한 시련에서 시를 쓰며 무기력한 삶을 사는 현실적 자. 악수는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한다. 어, 8번 그렇게 되고 9번 좀만 더 푸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주로 열거의 방법 아니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 말을 건네는 방식이 어려운 것. 자,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긍정적인 미래 9번의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번 기억부터 리우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구전 형식이 전체 내용을 볼 때 육체방은 남에 나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적 화자를 구속하는 시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화자 자신에 대한 자괴감, 괴로움, 슬픔, 부끄러움. 자, 3번 이상적 세계에 도달하길 바라는 외부 세계의 압력과 현실에 만족하는 자신과의 갈등. 두 현실 디귿은 무기력한 현재 내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외부 세계 압력 없습니다. 여기 안 나타냈어요. 현실에 만족하는 자신도 여기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답은 3번. 부정적인 어떤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자, 1번까지 하고 다른 작품 한번 넣어봅시다. 보기 1을 바탕으로 윗글과 보기 2의 공통점 있긴 해야 되는데 자, 모닥불 속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을 누가 쬐요? 마을에 있는 모든 어르신이며 신분이 천한 사람이며 나이가 많 강아지까지도
다 모닥불째입니다. 이런 모닥불에 뭐가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부모님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게도 몽둥발이 몸뚱이로만 남게 된 슬픈 역사가 모닥불의 역사가 있어요. 자, 공통점입니다. 자, 여기는 모두 다 이렇게 모여서 모닥불을 슬픈 역사 단계는 모닥불을 함께 쬐는 평등 음, 유년 시절 향수 없습니다. 공통적이지 않아요. 여기도 유년 시절에 대한 얘기 없어요. 향수가. 만약 어릴 적이라면 할아버지 어릴 적은 불쌍했다 이런 것밖에 없지. 자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나 작품 보기 작품에 이상 소정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주제는 모닥불을 보면서 그냥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 물어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 꼭 좀 풀어주고 무슨 작품 나가볼까요? 어, 빼앗긴 드레드 보면 오는 거 한번 가봅시다. 아니다. 15, 13, 12, 13, 14. 아니, 계속 비슷한 구조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가봅시다. 이번엔 빼앗긴 드레드 보면 오는가. 여기 있는 34문학짜리. 자,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돼서 귀찮긴 한데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시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 내린 답을 전체적인 시상 구조를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의 원래는 자기의 땅이었던 곳을 나가 다니면서 그러한 들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반감을 드러내다가 빼앗겼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걸 드러내면서 마치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자신에 대해 다리를 절며라는 말로 그죠? 팔을 걷는다. 이 부분 대단히 자조적으로 얘기하면서 현실, 앞으로, 미래 이제 뭐 할 것 같다? 몸을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감과 그럴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대답으로 끝난다. 낭만적인 감정에서 현실 자각. 맞아. 여기가 현실 자각이지. 물음, 확인 과정, 답. 오케이. 자연에서 유인하여 친근감 드러내고요. 향토도 실효性민족적인 정서.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 졸려. 어떡하면 좋아. 어, 잠깐만. 이제 세수 좀 하고 올게. 잠깐 기다려봐. 음, 마지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는 체념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 말겠네. 라는 절망적인 대답이라면 체념이야. 학교 수업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거는 다른 해석도 가능해. 의지를 드러내는. 어? 이거 봐라.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럴 순 없지. 라는 의지로 읽게 되면 이럴 순 없다. 일단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내고 있는 출제자는 그쪽 방향으로 내고 있어서 답은 5번으로 적겠습니다. 우리 민족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 형성한 것 중 정감, 그 느낌이 정서가 이질적 가장 다른 것. 스몰 a
스몰 B, C, D, E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현실 자각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파벳 E가 답이겠습니다. 이번에 답은 5번. 야, 안 되겠다. 나 좀만 세수 좀 하고 올게. 잠깐 쉬어봐. 자, 세수하고 왔고 다시 봅시다. 3번 니은. 자, 니은 여기에 화자와 유사한 소망.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유육을 발미시르로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이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그 노동의 기분 좋은 즐거움을 긍정적인 노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해서 나는 꿈꿨어. 나는 소망했어. 무엇을? 동물, 친구들과 내가 함께 벌판에서의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지는 저녁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겁게 꿈 가운데 그런 걸 나는 꿈꿨어. 이게 바로 건전하게 노동하고 내 땅을 가지고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 3번에 나온 1번. 자, 별을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주어진 길을 자, 사명을 따르는 소명의식을 가진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청산은 항상 푸르고 물은 그치지 않아. 우리도 청산처럼 유수처럼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푸르리라. 이 작품 학문의 정진. 공부 열심히 하겠다. 변함없이 산처럼 항상 푸른 것처럼 변함없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쉬지 않고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창 내고자 이내 가슴에 윈도우 창을 내고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다라는 소망. 이따금 하도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볼까 하노라. 지금 답답한 상황. 자, 고무장비, 세살장비 이런 것들은 다 창틀의 구조물, 부속품들, 크나큰 망치 같은 걸로 뚝딱 박아서 하고 싶다는 거. 잠들고 혼자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하던 이미 온다 해도 이만큼 반갑진 않을 거야. 뭐가 더 반가워? 먼 산 보이는 게 말하지도 웃지도 않아도 누가 먼 산이 그냥 좋아하노라.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 자연을 좋아한다는 뜻. 자, 웃어없다. 내가 얘기했죠. 자조. 스스로를 조롱하는 웃음입니다. 5번. 위시와 시의 보리와 보기의 보리. 위시와 보기의 보리를 비교해서 드리는 거예요. 청보리의 노래. 잠깐 볼게. 보리밭 가장자리에 보리밭가에 조선낫이 목 놓아 온다. 왜 울어? 작석더미 저다 부린 등급은 아버지의 지게가 부황난 황토 구렁에서 따라온다. 이게 작석은 소작 쌀 가마를 어깨에 져다 내려놓은 등급은 아버지의 지게도 울어. 조선낫도 울어. 어디에서? 보리밭가에서. 너는 보리밭의 농사가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뭐라 그래? 아이들아 청보리를 밟아라. 밟을 갈수록 더 너는 청보리를 밟아라. 죽 날개가 부러진 비둘기가 빼앗긴 영혼 혼을 부르며 울고 가는 누구나 목민심서를 엿듣지 않는 바. 목민심서는 정영이 지은 관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다룬 관리의 자세를 다룬 책. 청보리만 살아서 방을 지키는가 어둠 속에서 다시 듣는가. 어, 보기에서는 이, 이 보리밭은 좀 그런데 여기 밟으면 밟을수록 돋아나는 거거든. 시련이나 고난을 겪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것을 이겨내는. 그럼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풀 때는 보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위시의 보리밭만요. 보리밭은 뭐예요? 나무 여기에 있는 자연물처럼 긍정적인 잘 자라서 고마운 고운 비로 머리도 산뜻하게 감은 존재입니다. 위시와 보기에서 보리는 모두 강력. 아, 위시에서 이거를 강인한 생명력이라고 보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데 좀 이상하고 위시와 달리 보기에서 보리는 화자에게 연민과 애정의 대상. 아니 위시에서도 애정의 대상입니다. 달리가 틀렸어요. 답은 2번이긴 한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문제 뺄게요. 6번 정서적 불균형 상태 의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 모순된 신에 사로잡히는 암시하는 식구 그게 어디야? 정서적 불구, 정신적 불구,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이 부분입니다.
모순된 감정 상태 여기죠. 푸른 웃음, 푸른 사람. A와 B의 관계를 잘 나타낸 것. A가 뭐고 B는 뭐니? 이게 하나의 문제 왜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 빼앗긴 들이고 봄이에요. 빼앗긴 들이고 봄은 희망적 미래. 그렇지. 암울한 현실. 빼앗긴 들. 이번에 답은 1번이겠네요. 6번이 아니라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빼앗긴 조국을 나타내고 B는 광복이나 이런 것들 나타내죠. 디귿과 같은 심상. 디귿이 뭐니? 푸른 웃음, 청각의 시각. 웃음을 소리라고 본다면 웃음이 푸르다는 건 청각의 시각. 공감각입니다. 공감각이죠. 청각을 시각화했습니다. 자, 어둠이라는 시각을 촉각화했어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 소리를 시각화했습니다. 내지는 소리를 발길로 찾으니까 촉각화했죠. 서늘한 옷자락은 그냥 촉각.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태양은 시각인데요. 울리는 건 청각, 울린다. 시각의 청각화. 자,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 시간이 벌써 다 이렇게 됐구나.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했고, 감각의 전이는 A의 B화로 쓰는데, 이때 A에 진짜 감각을 넣어놓으면 됩니다. 자, 9번. 위시, 자, 보기 A의 이중, 위시에 비출된 기억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거. 기억 어딨니? 기억.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 긍정적인 세계죠. 빼앗긴 것이긴 하지만, 타자가 원하는 어떤, 자기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자기를, 입술을 담은 하늘과 들이랑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꽃덤불이겠네. 자, 이 꽃덤불의 작품은요, 보시면, 태양을 은은한 거룩한 이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달빛, 태양이 아닌 때죠. 밤, 아닌 때입니다. 헐어진 성, 더 폐허가 된 현실. 거기에서, 이게 바로 뭐야? 일제 강점기의 현실. 36대, 그리고 36년이 흘렀어. 그리고 뭘 맞이했어? 광복. 다시 우러러볼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아직은 겨울달 밤. 완전히 해피해지진 않아. 바라던 때가 오긴 했지만, 하지만 오는 봄은 좀 더, 좀 더 긍정적인 미래. 태양이 뜰 거고, 그때 꽃덤불에 안기겠다. 그래서, 어, 해방 이후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었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36년 지나서. 그 이후에 꽃덤불, 더 그런 혼란한 시대상이 해소돼서 민족이 화합하는 때 꽃덤불, 봄이라는 계절에 꽃덤불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 D에 담긴 시적 화제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 D가 뭐니? D.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이거. 자, 빼앗기겠네. 국권 회복의 역설적이지. 일단 10번에 4번 알아두시고 현실을 인식한 절망감 같은 거. 이 정도로 해봅시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 수요일 날 보죠. 문제도 한번 풀어봐. 안 풀린 부분. 고생했어.